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찬홀자입니다. 오늘은 전기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9세기 후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말과 마차가 전부였습니다. 말은 빠르고 똑똑하고 길도 잘 찾고 지치면 풀을 먹고 다시 달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대체 불가한 압도적인 이동 수단이었죠. 근데 처음 개발된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고 비싸고 게다가 석유도 필요한 멍청한 새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었어요. 포드가 T형 모델을 1908년에 양산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말보다 빠르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며 주유소라는 연료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결국 말보다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전기차도 과거의 자동차의 사례와 똑같이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가격의 하락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한 대 가격의 약 30에서 40%가 배터리 비용으로 구성될 정도로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용이 큰 부품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난 10년간 배터리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했고 2008년부터 최근 배터리팩 가격이 불과 15년 동안 9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더더욱 광산 증설과 리사이클 기술이 발전으로 배터리 제조 비용도 또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결국 배터리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꾸준하며 이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럽 시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르면 27년의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이 동급의 휘발유차와 같아지고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18% 이상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에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배터리 기술의 혁신입니다. 과거 전기차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LFP 배터리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LFP 배터리는 코발트나 니켈을 사용하지 않아 원자재 비용이 저렴하고 화재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에너지 밀도는 약간 낮지만 도심 주행이나 중저가 모델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도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를 둘 다 운용하고 있는데요.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 나온 LFP 배터리의 성능이 갈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차 업체들이 왜 LFP 배터리를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2023년에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대비 평균 32%나 저렴해졌고 LFP 배터리 셀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BYD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LFP를 표준 모델에 채택하면서 전기차 평균 가격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터리의 성능 향상도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면서 같은 주행 거리라도 더 작은 배터리로 구현할 수 있어서 차량의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연구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그 에너지 밀도를 2배까지 높이고 화재 위험도 줄일 잠재력이 있다고 하죠. 상용화만 된다면 전기차의 혁신과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그 기술을 가진 업체는 새로운 독보적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서 실용화가 정말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니켈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기술, 배터리 재활용하는 방법 등 배터리는 기술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규모의 경제입니다. 전기차가 저렴해지려면 제조 비용 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는 곧 규모의 경제와 제조 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적어 부품 단가도 높고 새로운 기술이라 제조 공정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생산 체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부품 조달과 제조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산업의 공통된 원리죠. 공용 부품 사용, 단순화된 구동계 구조, AI를 활용한 제조 기술 등으로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단순하다는 것이 비용 절감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과 변속기는 구조의 복잡도가 필연적인데 전기차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동계에 움직이는 부품 수가 전기차는 약 20에서 30여 개 수준에 불과해요. 반면 내연기관차의 엔진 플러스 구동계, 배기 시스템 등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품 수가 적어지면 조립 시간이 단축되고 부품 고장률이 낮아지고 품질 관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또한 전기차는 오일, 연료 라인, 배기가스 처리 장치 등이 없어서 관련 부품과 작업 공정이 통째로 사라지죠. 따라서 전기차가 생산성의 이점을 바탕으로 가격 인하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업체 간의 치열해진 경쟁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3년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제조사들도 저가 전기차를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 테슬라, BYD, 폴스타, 폭스바겐 등 출시되는 전기차들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사들에게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전기차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연기관과 고민해보는 경계에 놓인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변화입니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산업의 트렌드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차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죠. 물론 정부 보조금은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점차 축소되겠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간극의 격차를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좀 넣자면,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차 산업을 더 육성해야 돼요. 저희가 렌터카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깨끗하게 차량을 사용하고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고 시민의식이 높은 곳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이 축복받았고 정말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렌터카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성은 전기차로의 전환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력망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우수하며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불과 한 달 전에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 유튜브 채널에서도 늘 얘기했던 내용인데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하자면, 환경 규제와 정부 정책 방향 역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과 중국도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다 전기차의 판매를 목표로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당연히 자동차 회사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에 나서고 있고, 내연기관차 연구 개발은 줄이고 있죠. 전기차 개발과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데 내연차에 대한 연구 개발은 줄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내연차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정책적인 압박과 기술 곡선이 교차하면서 전기차가 저비용 구조로 진행되는 추세는 뉴스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면 전기차 중고차 시장의 형성, 충전 인프라 확충, 잔존까지 안정 등 전반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다시 신차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거예요. 정리하면 정부의 지원과 규제, 그리고 시장 변화 모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경쟁력이 좋아지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차의 숨은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구매 가격 자체가 어떻게 낮아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저렴함이란 단순히 차값뿐만 아니라 차를 소유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중요하죠. 이 측면에서 보면 더욱이 전기차는 이미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료비, 유지비, 세제 혜택 등 많은 부분에서 세이브되는 것은 현재 여러 정보 채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기간과 주행거리만 봐도 내연기관의 2배 차이입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보증거리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를 상회하고 있고, 보증 기간도 8년에서 10년까지 내연차에 비해 더블로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이건 제조사가 바보라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내구도에서 전기차는 주행 중에 부품 개수와 마모도가 적어 긴 시간 동안 큰 수리비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제조사는 이미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전기차는 살 때 차값이 좀 더 비싸도 타면서 상계 처리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 소유 비용으로 보면 전기차가 저렴한 사례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충전 비용, 정비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그리고 정부의 세제 혜택 등 모두 지금 가격의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험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차량의 출고가 자체도 역전이 되면 전기차는 급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그에 따른 산업군은 급부상할 것이고 반대로 내연기관에 관련된 산업군은 내리막을 걷게 되겠죠. 이상으로 최근 전기차의 동향과 저희의 경험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와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